약간 월배당처럼 약간 채권도 약간 좀 맛이 있는 게 석 달에 한 번씩 채권 이자를 주거든요. 일전에 ISA 계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. 원래도 ISA가 있었는데 이게 올 초에 2024년 2월 정도에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개정돼서 더 좋아지게 개정된다 라고 말이 나왔었는데 개정되지 않았어요. 개정되지 않았는데 이번엔 진짜다, 이번엔 진짜 개정된다, 저번에 바꾼다, 더 좋게 바꿀 거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, 거기서 플러스 또 한 개 더 생긴 부분도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.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.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2025년 1월 1일 내년부터 좋아지는데, 문제는 ISA 계좌는 의무기간을 지켜야 해요. 그래서 그 의무기간 동안 이제 복리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계좌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,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가입 기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아직 만드시지 않았다면 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. 이름도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잖아요.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개인, 그러니까 일반 회사는 안 되고 일반 개인만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종합이니까 여기 그냥 다 때려 넣어서 다 할 수 있다. 예금, 적금은 물론 펀드, 주식, ETF, 채권 등 모두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. 이 통장에서 이제 돈을 계속 이제 굴리시면 되는데, 이제 세제 혜택이 있는데요. 바로 비과세입니다. 기본적으로는 200만 원이고요. 서민형과 농업인용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이 비과세예요. 넣을 수 있는 돈이 연간 2천만 원씩 넣을 수가 있거든요. 연간 2천만 원을 넣어서 거기서 연간 200만 원씩이 나와야 돼. 그럼 수익률이 10%가 돼야 되는데, 예금, 적금, 펀드, ETF 중에서 10% 이상 수익률 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사실상 넣은 돈의 전부를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. 만약에 개정된다면 연간 4천만 원을 넣을 수 있어요. 그래서 4천만 원 넣었고 비과세도 500만 원을 늘어납니다. 서민형과 농업인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,000만 원을 늘어나고요.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바로 수익을 통산해 준다는 점이에요. 다른 통장들 같은 경우에는 돈 번 데서 거기서 이자 소득세를 떼고 그 다음에 돌려주고, 나머지 계좌에서 손해가 봤다고 하더라도 이거 두 개를 퉁쳐주진 않는데, ISA는 말 그대로 자신의 모든 자산을 다 한 통장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돈 번 거랑 돈 잃은 거랑 합쳐서 퉁쳐서 자산보다 올라간 금액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를 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. 이걸 소개해드리면서 뭔가 종합적으로 다 담을 수 있다고 하니까 뭔가 골고루 담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약간 뷔페 같은 느낌이지. 이제 뷔페에 가서 김밥만 먹고 온다, 초밥만 먹고 온다, 이건 좀 안 될 말이잖아요. 가면 피자도 먹어야 되고 스파게티도 먹어야 되고 샐러드도 먹어야 되고 식혜도 먹어야, 다 골고루 먹어야 된단 말이죠. 그런 것처럼 이 ISA 계좌를 만들고 나니까 무조건 다 골고루 담아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국내 주식을 좀 담고, 그 다음에 국내 ETF인데 해외 지수를 따라가는 ETF를 하나 담고요. 그리고 채권을 담았습니다. 채권도 워낙 종류가 많아서 이제 국채도 있고 지방채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 있는 회사 사채인 사채도 있습니다. 그래서 고민하다가 처음인데 너무 많이 넣으면 못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냥 한 50만 원치 소소하게 담아봤는데, 약간 월배당처럼 약간 채권도 약간 좀 맛이 있는 게 석 달에 한 번씩 채권 이자를 주거든요. 근데 그 돈이 이제 아주 소소한 2,940원, 50만 원인데 3,000원이면 좀 괜찮다. 그래서 조금 더 채권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긴 있는데, 채권은 거래 자체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아서 구매가 선뜻 안 되더라고요. 돈을 벌려면 이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표면 가액이 10,000원인데 10,000원보다 조금 더 주고 샀어요. 지금 수익률이 한 요 정도 됩니다. 채권 인상 한 6개월 정도 해봤는데, 채권이 어떤 게 있냐면 주식이 오를 때는 채권이 되게 우스운 것 같아요. 이렇게 2% 3% 가지고 무슨 재미로 채권을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, 또 이제 주식이 이렇게 꼬라박을 때는 25%씩 이렇게 꼬라박을 때는 진짜 채권만큼 든든한 게 없는, 그래도 잊을만 하면 나에게 3,000원을 주구나. 그런데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무조건 5년을 다 채워야 되는 건 아니고 3년만 채우고 다시 굴리고 3년만 채우고 다시 굴리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. 채권 만기 날짜랑 비슷해가지고 채권 만기와 ISA 계좌를 한번 다 존버해 볼 생각입니다. 국내 투자형 ISA가 신설된대요. 요 납입 한도가 연간 4천만 원에서 5년이면 총 2억을 불입할 수 있습니다. 비과세 한도는 1,000만 원이고요. 서민 농민형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인데, 이게 만드는 제도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. 좋은 것 같은데 좀 잘 모르겠어요. 왜냐면 주식이 너무 어려워요. 국장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국장으로 돈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벌지? 일단 국장으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, 혹시나 벌 때를 대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는 그 깊은 뜻은 잘 알겠습니다. 잘 알겠고
이전에 있었던 일반 투자형과 국내 투자형 ISA 둘 중에 하나만 이제 선택을 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차이가 있겠습니다.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게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내 주식만 ISA에 담아가지고 하는 거는 큰 이익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. 예를 들어 주식에서 손해 보고 채권에서 이득 보고 뭐 ETF에서 이득 보고 이렇게 합쳐서 할 때는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으나 뭐 국장의 최대 목표는 본전? 웃으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주식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.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돈당 사람 많이 사랑해주세요.